수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이 무엇이고 그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숫자들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쉽죠? 그래서 예를 들면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를 우리는 숫자들의 나열, 즉 수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혹은 1, 28, 83, 6, 10 이런 것들도 결국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수열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는요 1, 3, 5, 7, 9 딱 보자마자 이거는 홀수들을 나열한 거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숫자들의 나열 안에는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열에서는 2씩 계속 증가한다라는 규칙성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숫자들의 나열은요 규칙성이 없습니다. 막 중구난방 숫자들이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열에는요 규칙성이 있게 나열된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 규칙성이 없는 수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열은요 모두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 요거에 대해서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요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걸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숫자들의 나열에서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수열의 항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도 우리는 항, 3도 항, 5도 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3은 두 번째 항, 5는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n번째 등장하는 숫자를 우리는 이 수열의 n번째 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혹은 그냥 간단하게 제1항, 제2항, 제3항 그래서 땡땡땡에서 제 n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몇 번째 나오는 숫자인지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항의 번호가 붙은 문자의 열을 사용하여 A1, A2, A3 이렇게 해서 AN과 같이 나타내는데 이때 제 n번째 항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중괄호 안에 AN을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수열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A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1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항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A2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A3는 얼마가 되냐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다 보면 n번째 항이 뭐가 될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들의 나열에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요거는 2n-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A1은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n에다 2를 대입하면 A2는 3, n에 3을 대입하면 A3는 5다.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우리가 2n-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수열을 AN이라는 일반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전체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중괄호 안에 AN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 뭔지도 알았고요.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방금 봤던 이 수열 AN의 일반항이 2n-1이죠. 자, 그런데 이게 y는 2x-1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냐 하면 요거 함수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y는 2x-1과 an은 2n-1에서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함수에서 대개 이 x는요 정의역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런데 여기서 an은요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해서 자연수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열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얘는 하나의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은 바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 하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n, 내추럴 넘버, 자연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고요. 1, 2, 3 해서 요게 n까지 간 다음에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요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r이 되는 거예요. 이 r은 리얼 넘버, 실수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이 이 실수 집합에 A1으로 대응을 하고요. 2가 어디로 대응을 합니까? A2로 대응을 하고 3은 당연히 A3로 대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n은 어디로 대응을 하는? AN으로 대응을 하는 이러한 함수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로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AN이라고 나타낸다.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로 하는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열 1, 3, 7, 15, 31 얘를 AN이라고 하자 그랬네요. 이게 수열 AN을 나타냅니다. 이때 7번째 항 A7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요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만 배웁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뭔가 규칙성이 있다란 얘기고요. 그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봤더니 아까처럼 뭐 2씩 증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요 1에서 3으로는 얼마가 증가했냐 하면 2만큼 증가를 했죠. 3에서 7로 갈 때에는 4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7에서 15로 갈 때에는 8만큼 증가를 했고요. 15에서 31로 갈 때에는 16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31이 이 수열의 5번째 항이죠. 그럼 우리는 A6 구하고 A7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6라는 것은 31에서 얼마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냐 하면 요거 2, 4, 8, 16이니까 요 다음에는 3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64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즉, 이 증가하는 요 숫자들의 나열 있죠.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나열들도 하나의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2고 64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됐죠? 그럼 A6는 A5 31에다가 32를 더한 거와 같기 때문에 얘는 6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의 7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요. A6 즉 63에다가 얼마를 더하는 거냐 하면 64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12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 이와 같이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그 규칙성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7을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숫자들의 나열인데 이 수들이 전부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판단할 때는요. 항상 분모 따로 보시고 분자 따로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즉, 분모들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고 분자들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그걸 따로따로 파악하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분모를 봤더니 2, 3, 4, 5 그래서 2를 처음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있고요.
분자들을 봤더니 1, 2, 3, 4 얘는 1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증가하는 그러한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n번째에는 누가 등장을 할 거냐? 요게 바로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2, 3, 4, 5니까 n이 1일 때는 2, n이 2일 때는 3, n이 3일 때는 4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는 n이 1일 땐 1, n이 2일 땐 2, n이 3일 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요 위에는 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n에다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했을 때 2분의 1 나오죠. n에다 2 대입하면 3분의 2 나옵니다. n에다 3 대입하면 4분의 3 나오고 4 대입하면 5분의 4 나온 걸 봐서는 아 이거 제대로 구해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수열에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숫자들이 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모들 따로따로 규칙성 보시고 분자들 따로따로 규칙성을 보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규칙성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9, 99, 999, 9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뭐 보면 그냥 9가 하나씩 증가하네 라는 규칙성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데 봤더니 이 9라는 것은요 10 빼기 1입니다. 그죠? 9는 10 빼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99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바로 100 빼기 1이죠. 그죠? 999는 얼마가 돼요? 1000 빼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999는 어떻게 볼 수가 있죠? 만에서 하나를 뺀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자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10 빼기 1 해서 9 나오고요. n에다 2 대입하면 100 빼기 1, 99, n에다 3 대입하면 1000 빼기 1, 999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n번째에 나올 수는 10의 n제곱 빼기 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개의 일반항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더니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얘네들의 이 나열된 숫자들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규칙성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열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대뽀로 규칙성을 파악하고 막 끼워 맞춰가면서 일반항을 구해냈지만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수열은요. 어떤 규칙성이 있고 그 규칙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오늘 우리가 공부한 수열의 뜻, 그 다음에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수열을 나타내는 용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수열을 공부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한 다음에 다음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